기록.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알파라는 논문으로, 이거는 유세닉스 2022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저는 포스텍 컴퓨팅 시스템 랩에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있는 윤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본 슬라이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저자들이 ICML 2022에서 빅모델 트레인에 관련된 튜토리얼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PPT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설명은 이제 제가 조금 더 PPT를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빅모델 트레인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모델 트렌드가 GPT-3 같은 경우에는 175 빌리언이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도 최고 530 빌리언까지 모델 크기가 커져서 싱글 GPU의 디바이스 메모리 상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모델들이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델들은 트레인하기가 싱글 GPU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유저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러한 큰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패러렐리제이션을 써서 트레인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본 슬라이드는 이제 2022년을 기준으로 최대 540빌리언까지의 파라미터 개수를 갖는 모델이 지금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큰 모델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트레이닝 컴퓨테이션 양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그러니까 다른 논문, 이 밑에 논문의 저자들이 분석하기로는 every 18개월마다 10배 정도의 모델 크기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학부 때 배웠던 무어의 법칙이랑 지금 상용되는 CPU에서의 트레이닝 컴퓨테이션 바운드를 넘어가는 요구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러한 큰 모델을 트레인하기 위해서 좀 스페셜라이즈된 하드웨어 가속기를 개발을 하는 쪽으로도 현재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그러한 것에 이제 일종의 가속기 중 하나가 GPU랑 이제 TPU인데, 이마저도 싱글 GPU랑 싱글 TPU로는 이제 그러니까 싱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델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뭔가 2배씩 GPU 메모리라든지 컴퓨테이션 성능이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모델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속도로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라지 모델이 싱글 GPU 안에 더 이상 이제 핏되지 않는 환경이 이 큰 모델을 트레인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앞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패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데이터 패러렐이 이전까지는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데이터 패러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델을 각 GPU에 똑같이 이제 복사를 해두고 각각 다른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서 포워드 값을 나중에 이제 추합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동시에 이제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모델을 복사해서 가져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 패러렐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데이터 패러렐은 결국에는 싱글 GPU 안에 이 모델이 다 들어와야만 이 패러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큰 모델의 경우에는 결국엔 모델을 잘라서 분산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렐 방법을 모델 패러렐이라 하고, 모델 패러렐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오퍼레이터 패러렐리즘으로 이 전체가 이제 DNN 모델 그래프라면 이게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 이 레이어 단위에서 이 파티션을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인터오퍼레이터 패러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레이어는 GPU1이 갖고 세 번째, 네 번째 레이어는 GPU2가 갖는 식으로 이렇게 패러렐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오퍼레이터 패러렐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DNN 전체 모델이면 이 노드 하나가 오퍼레이터 하나를 뜻하는데 이 오퍼레이터 단위에서 이렇게 파티션을 진행을 하고 이 부분적으로 GPU가 나눠서 가지면서 학습을 하는 거를 인트라 오퍼레이터 패러렐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패러렐리즘을 지금 추세는 다 합해가지고 결국에는 데이터 패러렐도 쓰고 앞서 언급한 모델 패러렐도 조합을 해서 가장 옵티멀한 패러렐 플랜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서치 스페이스 자체가 엄청 큽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서치 스페이스 자체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델마다 이 옵티멀한 파이프라인 플랜 그 조합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 환경에 따라서도 이 패러렐리즘 플랜 자체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치 스페이스 상에서 가장 옵티멀한 거를 모델마다 찾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 그 트랜스포머 모델 계열이 지금 가장 이제 라지 모델의 대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타겟팅으로 해서 핸드튠, 그러니까 엑스퍼타이즈가 오퍼레이터 이거는 뭐 GPU 두 개에 나눠서 갖고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된 스케줄을 가지고 그 패러렐 플랜을 찾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논문이고요. 이 밑에 단 같은 경우에는 라지 모델에 대해서 좀 시스템 컴파일러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한 게 이 세 가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이 모델 패러렐까지의 그 흐름을 간략히 먼저 언급드리면 일단 먼저 그 뉴럴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깊게 쌓일수록 어떻게 트레인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동시에 제안한 논문이 이 알렉스 넷부터 이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이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의 모델들은 사실 싱글 GPU로 감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파라미터 서버를 사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는 파이토치에서도 DDP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을 구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엠브리링크랑 PCI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패러렐리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제 점점 2018년 이쯤에 있던 그 패러렐리즘에 관한 연구의 추세는 이 각각의 이게 DNN 그래프 모델을 나타내는데 각 그래프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그 멀티플 GPU 환경에서 어떤 디바이스에 가야 될지를 그 RL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옵티멀한 플랜을 찾겠다 하는 연구들이 2018년쯤에 많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왔던 모델들이 사실상 이 뒤로는 모델 크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모델 패러렐리즘 단독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패러렐리즘과 이제 메가트론 LM과 같은 복잡한 패러렐리즘 그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불과 1, 2년 사이에 또 GPT-3라는 큰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모델은 점점 커져서 네, 540 빌리언 개수를 가지는 모델까지 커졌고 어떻게 하면 이거 모델에 대해서도 파이프라인 플랜을 옵티멀하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이 알파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파를 리뷰를 해보면 그 DNN 모델은 아시다시피 포워드랑 배워드 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이러한 컴퓨테이션 프로세스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프레임워크에서 컴파일러간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포워드랑 배워드 패스, 그다음에 웨이트 업데이트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다 나타낸 것들을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하고요. 알파에서는 이제 웨이트 업데이트까지 고려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타겟으로 옵티멀 파이프라인 플랜을 찾습니다.
그리고 알파는 제일 중요한 게 클러스터 레벨에서 연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파의 그 환경은 엔비디아 DGX 환경이고,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노드들은 여러 개의 GPU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노드 안에서의 GPU끼리의 통신은 매우 빠르지만, 이 노드끼리의 그 GPU 통신은 네트워크를 거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그 스피드에 관련된 텀을 고려를 해서 파이프라인을 옵티멀하게 찾자라는 게 알파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파티션을 하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파티션해서 각 파티션된 노드랑 파티션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매핑을 해서 가장 옵티멀한 파이프라인 플랜을 찾는 게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티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앞서 언급드린 커뮤니케이션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알파에서는 앞에 언급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사실 데이터 패러렐리즘, 모델 패러렐리즘이라고 명명하고 논문들이 이제 그거를 다뤄왔는데 알파에서는 새롭게 이 두 가지 텀으로 이 두 개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먼저 언급을 드렸었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레이어 단위로 파티션을 진행을 하는 걸 인터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이 오퍼레이터 단위에서도 디바이스 그 파티션을 하는 거를 인트라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네. 먼저 그 인트라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X라는 인풋은 디바이스 1과 2에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고 W1 웨이트랑 그다음에 맨뮤 오퍼레이터를 이제 수행을 할 건데 W1을 디바이스 1에만 두고 W1 반대쪽 편을 디바이스 2에 둔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맨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똑같이 W2 웨이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맨뮤를 하면 그 맨뮤의 결과를 이 뒷단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콜렉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레이어 단위에서 액티베이션 된 결과를 그냥 옆에 GPU한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혹은 이제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을 요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패러렐리즘이 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 트레이드 오프가 이 패러렐리즘마다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트라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오퍼레이터랑 웨이트를 디바이스가 나눠 갖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되는 횟수가 인터보다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횟수가 많고 컴퓨테이션을 계속 동시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타임이 인터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많다라는 거고요. 이제 인터는 그 반대의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파이프라인 플랜을 만드는 게 알파입니다. 네, 아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알파에서는 이거를 뭔가 디펜던시가 있는 순서를 정해놓고 하이얼로키컬하게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랑 디바이스 클러스터가 이제 환경으로 주어졌을 때 먼저 그 레이어 단위에서 파티션하는 스테이지, 파티션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스테이지 안에서 그 오퍼레이터 단위에서 이 샬딩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샬딩이라고 하는데 이 샬딩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순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디바이스 매핑도 적절한 매핑을 고를 수 있게 되는데 이 결과물로 이제 노드 1에서는 이, 이 워커들끼리는 인트라 오퍼레이터 패러렐리즘을 수행을 하고 이 노드 1과 노드 2 사이에서는 인터 오퍼레이터 패러렐리즘을 수행하는 식으로 네, 설계를 했습니다.
스테이지 파티션은 아까 말했듯이 레이어 단위로 어떤 디바이스에 매핑이 되어야 될지를 이제 찾는 단계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설명을 드리면 이 오퍼레이터 각각이 이제 스테이지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되는 거고 전체 이제 클러스터 메쉬가 n 곱하기 m이라면 과연 그러니까 간략하면 어떤 디바이스에 매핑이 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텀은 그렇게 임의로 매핑을 한 그 스테이지들의 토탈 레이턴시들이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느린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파이프라인 했을 때 엑스큐션 타임인데 이거는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이지 1이 노드 1에 할당이 되었고 2는 노드 2, 그다음에 노드 3, 노드 4에 스테이지 4가 할당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A, B, C, D, E, F, G, H는 마이크로 배치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고 스테이지 1에서 노드 1이 스테이지 1을 가지고 있고 그 스테이지 1을 마이크로 배치 A를 처리를 하고 이제 스테이지 2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 T1, T2, T3, T4가 이제 이 앞에 텀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장 이제 스테이지 중에서 가장 느린 가장 타임을 많이 잡아먹는 그 스테이지를 슬로이스트 스테이지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 이제 타임은 필요 없고 얘의 타임을 기준으로 전체 파이프라인 레이턴시를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컨셉추얼리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목적식이고 이게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나타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코드를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이제 컨셉추얼리하게만 설명을 하면 먼저 각 스테이지를 각각 후보별로 매핑을 했을 때 가장 긴 스테이지가 누군지 먼저 특정하고요. 얘를 픽스해둔 상태로 디바이스 개수가 변할 때 그리고 오퍼레이터 파티션이 변할 때를 얘는 픽스된 상태로 이 F 값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오브젝트식이 아까 오브젝트식을 이렇게 변형을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네, 나는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논문에 나타내어져 있고 알파에서 제공하는 GitHub 코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하이얼러티컬하게 인터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인트라를 진행을 한다 했는데 이제 그럼 남은 건 인트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제 계산을 해보고 마지막에 오브젝트식을 옵티멀하게 할 수 있는 값을 뽑겠다라는 게 알파의 전략인데 이게 무슨 말일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 엘리멘트 와이즈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이 코드상에서 for 루프 2개로 표현이 되면은 패러렐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n 루프를 기준으로 패러렐하게 이 디바이스 1은 여기를 갖고 2는 여기를 갖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n과 d를 다 적절히 고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패러렐하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예시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각각의 for 루프마다 다르게 패러렐리즘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2D 컨볼루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패러렐리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알파에서는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사실 다 패러렐 캔디데이트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냥 각각의 패러렐리즘이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고 어떤 식으로 타입 1이 적용되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요하는지 타입 2가 적용되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요하는지를 알파에서는 다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내용이고
결국에는 이게 다 정의를 했다라는 게 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게 지금 그 어떻게 할지 그 알고리즘 패러렐리즘 방법에 대한 7가지를 다 설정을 해놓고 각각의 패러렐리즘 방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얼마인지를 다 각각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일단 이 오퍼레이터를 80개 정도, XLA, HLO 상에서의 그 프리미티브 오퍼레이터 80개 정도에 대해서는 찰딩 스펙을 다 뽑았고요.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식에서 찾을 때는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이 코스트만을 기준으로 각 어떤 게 옵티멀한지를 꺼내오게 됩니다. 사실 엄청난 수작업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구한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모든 가능한 그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옵티멀한 걸 뽑아낼 거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28번 논문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했고요.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C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인데, 그리고 이 D는 컴퓨트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각 스테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 때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되고 컴퓨트 코스트는 어떻게 되고를 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오브젝트식에 넣고 이제 민값 그 스테이지가 어떻게 파티션 돼야 되는지 그 쉘딩이 돼야 되는지를 뽑아내는 게 컨셉추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지 파티션을 진행을 하고 이 안에서 또 인트라 오퍼레이터를 이 노드 안에서 또 진행을 한다라는 순서고요. 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알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 논문상에서 결과를 보여준 거는 GPT-3랑 MOE 모델, 그다음에 와이드 레즈넷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제 포커싱에서 봐야 될 부분은 스케일링 이펙트가 잘 됐는지의 여부인데 그 패러렐리즘 가장 많이 이제 이펙트가 검증된 메가트론 LM이랑 딥스피드랑 이제 비교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인트라 오퍼레이터만 진행을 했을 때, 인터만 진행을 했을 때를 각각을 비교를 해서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다 컴바인한 게 이제 알파인데 알파가 좀 더 그 스루픈 면에서 낫더라라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네, 이제 이 결과를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알파가 이 중간중간 이 식에서 필요한 컴퓨테이션 코스트랑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양을 결국엔 실제 부분적으로 하드웨어에서 돌려서 이제 이 식을 구하게 되는데 이 프로파일링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라는 건데 64개의 GPU가 있을 때 3000세컨드 이게 분으로는 거의 50분 정도? 최대 50분 정도만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면은 충분히 좀 옵티멀한 파이프라인 플랜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외에도 뭔가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컴파일레이션이랑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은 디스트리뷰티드하게 시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더니 그냥 세컨드 단위에서 모든 게 다 끝이 나더라 라는 건데 사실 이건 분으로 계산이 되긴 하고 그래서 뭐 아워보다는 조금 적게 컴파일 타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는데 뭐 올 게더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알파에서는 이 파티션을 어떻게 시킬지 그 클러스터와 모델 파티션을 계산을 했고 결국에는 조금 더 그 하이어로키컬한 디펜던시를 가지면서 옵티멀한 플랜을 찾자라는 게 알파의 컨셉이었습니다. 네, 나는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